안녕하세요. 박감자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밀라노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를 타고 가봤습니다. 사실 프레스티지를 타본 건 이번이 개인적으로 아마 세 번째였는데요. 이번 유럽과 같은 장거리 노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발권이 어려워서 그동안은 푸켓을 갈 때 한번, 방콕을 갈 때 무료 업그레이드로 한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사는 일행도 같이 가서 기분이 좀 남다르고 또 유럽이라 설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일리지 발권으로 57,500마일을 써서 다녀오게 되었고요. 같이 가시는 분 마일까지 해서 총 11만 5천 마일을 썼습니다. 세금은 대략 편도 기준으로 10만원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고 갈 기종은 보잉 777-302R이었고요. 예약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기 예약을 걸었는데요. 여행 가기 며칠 안 남겨두고 이렇게 예약 확정 연락이 와서 타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항공사에서 유상 발권으로 좌석이 팔리지 않는 비율을 두고 출발 시간을 남겨두고 조금씩 마일리지로 스카이패스 등급에 따라 조금씩 좌석을 푸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닝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해당 날짜를 지정한 게 이 좌석이 어떤 시점에는 또 마일리지로 풀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해당 편에서 프레스티지 좌석이 조금 많이 남는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행 날짜를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마일리지 발권하기가 어렵다 보니 저처럼 여행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좌석이 있는 날로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는 날은 이렇게 안개 주의 경보가 있고 안개가 많이 낀 날이었습니다. 뭔가 비행기가 못 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도착은 언제든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를 타는 것도 출발편을 타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전 3월 초에 다녀온 건데 이날은 사람이 일요일인 주말치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을 타고 장거리를 갈 때 주로 오는데 1여객터미널보다는 대부분 한산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체크인 부스가 크게 보이고요.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체크인 라운지는 사람도 적고 깔끔하게 구분이 되어서 좋은 것 같고요. 다른 공항들이랑 비교해봐도 카운터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없어서 또 그건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크인을 신속하게 마쳤고요. 옆에 저울이 있길래 한번 무게를 재봤습니다. 키로수가 32kg가 조금 넘었는데요. 비즈니스석은 32kg까지 2개가 가능합니다. 옆에 1등석 체크인 라운지가 있었는데 여긴 별도의 키가 있거나 직원분의 안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편이 1등석인데 아쉬운 마음에 한번 기웃거려 왔습니다. 이제 보안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이날은 정말 사람이 없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바로 옆을 봤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인지 정말 사람이 많아서 후다닥 보안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안구역이고요. 최근 화재로 인한 것 때문인지 보조 배터리에 대한 규정도 더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심사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왔고요. 이전에는 아무래도 술, 담배나 이것저것 면세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안 되는 건지 인터넷 면세로 주문하고 바로 라운지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넷 면세로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올라가 주고요. 프레스티지석은 대한항공 전용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저는 PP카드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마티나 라운지나 다른 라운지들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도 가끔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도착을 했고요. 탑승권을 보여드리면 입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닝캄이 되면서 알게 됐는데 모닝캄이 되면 1년에 4장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는 쿠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동행 1인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나중에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듯한데 대한항공을 단기 노선에서 택하기가 가격적으로 어려울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서 언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 앉을까? 철에는 대표적인 PP카드 라운지인 마티나 라운지보다 사람이 많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많이 한산한 편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주류 코너가 있고요. 바텐더 분께서 계셔서 말씀드리면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거나 와인, 위스키들을 따라 주십니다. 다음은 음식 코너입니다. 이런저런 샐러드류들이 있고요. 요거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동해 보면
맥주를 직접 따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다음은 핫푸드들인데요. 이런 뭐 고기 완자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달걀, 그리고 이날은 특이하게 두부도 있었고요. 닭갈비, 그리고 버섯, 그리고 생선류도 있었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고요. 제가 가져온 음식입니다. 결국에는 라면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는 분은 술이랑 죽을 가져왔고요. 되게 특이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해외를 나가게 되면 얼큰한 게 땡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좀 쉬어가는 공간들을 살짝 구경을 했는데요. 저는 항상 3시간 전에 공항에 오다 보니 이런 휴게시설 이용할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릴렉스 존에는 세라젬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쉬시는 분들도 몇 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샤워 시설이 있었고, 이용은 안 해봤지만 아마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번호표를 뽑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였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이제 슬슬 비행기를 타러 가보고 있고요. 탑승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라노행 12시 25분 비행기였고요. 이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설레는 장면입니다. 이날은 패키지 여행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같이 가시는 분이 설레서 앞장서서 가시다 보니 클린샷을 제대로 찍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탑승권을 보여드리고 탑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1등석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스티지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아마 만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탈 프레스티지 슬리퍼 좌석입니다. 오래된 좌석이다 보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고요. 모니터도 조금 올드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승무원분께서 오늘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메인 요리는 비빔밥, 고등어구이, 그리고 스테이크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굴 소스를 이용한 해산물 요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서 주 요리도 같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불고기, 그리고 닭고기 구이, 그리고 광어구이,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웰컴 샴페인 한 잔 마셔주고요. 기내 방송이 나오는데 요새 신식 비행기에는 아이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형기체라 그런지 조금 올드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를 뒤져봤는데요. 칫솔이 가장 먼저 있었고, 칫솔 치약,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두 주걱이 있었고요. 그리고 핸드크림, 립밤, 기내에서 쓸 수 있는 조그마한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조금씩 출발을 하면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창문이 여러 개다 보니 바깥 구경을 하기에도 참 용이한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륙 준비 중인 동방항공 여객기도 보였고요. 이륙을 하고 조금 지나면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나온 건 방울토마토랑 치즈였고요. 샐러드로 가볍게 입가심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물 한 잔 마셔주고요. 그리고 마신 와인들 사진입니다. 비즈니스석은 아무래도 적당한 와인들이 서브가 되는 것 같고요. 1등석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우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로 스프와 함께 나왔고요. 다음은 메인인 스테이크입니다. 아무래도 비빔밥이나 고등어구이나 여러가지 선택지는 많았는데 거의 스테이크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 것도 찍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먹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프레스티지를 타면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이날은 굽기와 좀 고기에서 냄새도 살짝 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나면 치즈와 과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이스 비슷한 과자가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쯤 먹으면 정말 배가 불렀던 것 같은데요. 옆자리 분은
열심히 다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해보려고 꼬냑을 시켰고요. 팝콘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라면이랑 콜라를 시키고, 이날 라면은 조금 황태가 들어간 황태 콩나물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기론 일반 라면보다 조금 매운 버전의 신라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첫 번째 식사를 시작하는 샐러드이고요. 참고로 저는 광어 요리를 시켰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약간 감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식감도 아삭하고 나름 맛은 괜찮았습니다. 옆에 분은 한식을 시켰는데요. 한식 비주얼을 보고 이걸 시켰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기내식을 먹고 나면 1시간 조금 지나서 슬슬 도착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었고요. 10시간이 조금 넘던 프레스티지 탑승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쉬다 가는 느낌이었고요.